이 차를 타면 단점은 졸음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 편안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유로렌트카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S580 10대 출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남아있는 차량 10대를 구매를 한 게 아니라 6개월 전에 계약을 넣어놓고 드디어 출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벤츠 같은 경우엔 법인 고객 같은 경우에는 2대 이상 출고를 했을 때 할인이 좀 더 적용이 돼서 추가적인 DC가 가능하거든요. 이번에 10대를 한 번에 출고하면서 할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2억이 넘는 가격으로 알고 계신다고 하시면 저희는 1억 8,500에 차량을 구매해서 할인을 많이 받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S580 10대를 출고를 한 이유는 뭐 보여주기 위해서 뽑은 것도 있겠지만 독일 3사 기준으로 했을 때 벤츠, BM, 아우디 이렇게 7시리즈 사고 나신 고객님한테 원하시는 차량이 있냐고 물어보면 S 있냐, 아우디 A802님한테 물어보면은 뭐 S클래스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더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 S클래스를 출고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A8이랑 7시리즈도 저희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벤츠 S클래스에 대한 그 인지도나 고객님들이 찾는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10대를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S580 같은 경우에는 옵션 추가를 하는 게 있는데, 일단 한 400만 원 정도 추가를 해가지고 조향각을 조정할 수 있는 리어 엑셀 기능이 추가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 옵션이 빠졌습니다.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뺀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게 한 고객님들이 계속 타시지 않고 여러분이 타시다 보니까 이 사고가 가끔 좀 나요. 그러다 보면은 이 뒤쪽을 박아버리면은 차량관리팀에서 이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해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옵션을 넣지 말자 그래서 일단 옵션을 넣지 않았는데, 요걸 보시면 이제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아무 거 없는 찐빵이라고, S580의 장점인데 왜 넣지 않았냐. 근데 저희는 일단은 관리적인 부분으로 했었을 때는 그 옵션이 없는 게 저희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옵션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S580 출고를 하신 분들 중에 일단 베이지 시트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내부가 화사하니까 그 인스타 감성으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내부가 베이지인 차량을 많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외관 블랙에 내부 블랙을 뽑았습니다. 왜냐면은 베이지 시트를 뽑고 싶긴 한데 솔직히 관리가 안 됩니다. 잘 타주시는 분도 있긴 한데 고객님들 본인의 차량이 아니시니까 막 쓰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희는 베이지 시트를 뽑았는데 색상이 블랙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블랙으로 뽑았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S560, 그 다음에 S500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전 S클래스들을 보면은 조금 그 웅장함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S580 페이스리프트가 된 버전을 보니까 조금 그 웅장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빠졌는데 조금 스포티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젊은 층들도 S클래스를 뽑게끔 벤츠에서 디자인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성공한 사업가?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의 디자인이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전에 그런 뭐 중후한 멋이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도 이제 문 쪽이 위에 그냥 중간 여기 아래쪽에 크롬으로 효과를 줘가지고 차량이 딱 봤을 때 뭔가 포인트를 준 것 같은 효과가 있다. 그리고 조금 이게 문 열기가 힘든 게 저희가 지금 키를 안에다 놓고 밖에 나오니까 이 문 손잡이 부분이 들어갔거든요. 테슬라처럼 2번 터치를 하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돼 있어가지고 문을 이렇게 세게 안 닫아도 이렇게 자동으로 닫힙니다. 뭐 1억에 조금 넘어가면 뭐 가장 기본으로 깔아줘야 되는 옵션이죠. 소프트 클로징. 기존에는 이 휠이 아니고 뼈대가 꽉 차있는 마차 휠이었었거든요. 이것도 마차 휠이긴 한데 조금 검정색을 넣어가지고 조금 스포티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게끔, 확실히 나이를 겨냥한 게 30대, 40대 이렇게 어리신 분들도 많이 겨냥을 한 것 같아요. 이제 S580 뒤에 테일램프 쪽을 보고 있는데 이게 아우디처럼 이렇게 무브등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브등이 들어가야지 비상등이 좀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멀리서 봤었을 때. 그리고 이게 조금 차가 간지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듀얼 머플러 팁이 적용돼 있어가지고 이게 가짜 머플러가 아니고 이 안쪽에 보면 진짜로 머플러 쪽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GLC 43이나 뭐 이런 거는 밑에 호스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밑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이 S580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배기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여태까지 출고했던 차량 중에서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뒷좌석에 타니까 굉장히 그 회장님 말투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벤스라고 얘기하게 되네요. 근데 뒷좌석이 일단 굉장히 편하네요. 이렇게 딱 뭔가 일정이 있을 때 딱 잠들 것 같은 누워서 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공간도 굉장히 넓고 야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 내부 기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앰비언트 라이트가 64가지 색상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희는 그 옵션 중에 앰비언트 라이트 위쪽까지 해서 더 밝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옵션은 빠져 있어서 이렇게 조금 기본등으로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 뒷좌석까지 앰비언트 라이트가 되어 있어서 뒤쪽까지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마사지 기능을 보시면 이렇게 4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네요. 이 액티베이팅 마사지가 어떤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이렇게 시원하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강아지가 좀 누른다 이런 느낌의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라운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차량의 위치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솔직히 이 기능 잘 안 씁니다. 주차 잘 하시는 분들은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만 살짝 의존하시고 보통 이 사이드 미러를 보고 주차를 하시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데 기둥 같은 거 살짝 나와 있으면은 센서가 울리거든요. 근데 이 센서를 안 믿고 그냥 밀어버리면 바로 사고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선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상등이 가운데에 있잖아요. 비상등은 확실히 누를 때 이 가운데에 있어야지 누르기가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조금 E클래스나 뭐 CLS 이런 차량들은 비상등이 이렇게 우측 쪽, 조수석 가까운 쪽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컵홀더가 있다 그러면은 컵이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커피를 또 치더라고요. 누르려고 할 때.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음영하는 게 이게 버튼식으로 누를 수도 있고 이렇게 터치식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에 따라서 활용도가 다를 것 같은데 버튼식으로 누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 화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운전할 때 방해가 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 전원 버튼을 눌러가지고 시스템을 디스플레이를 끄시면 디스플레이가 꺼집니다. 근데 밑에 부분은 에어컨 바람이랑 뭐 이런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버튼이기 때문에 이쪽은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 건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기능이 이 디스플레이 안에 있다는 거는 나중에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엔진 스타트 버튼이 위에 있는데 요거는 4제 튜닝 아니에요. 이 부분만 좀 디자인해가지고 버튼을 따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얘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이 조금 뭔가 없어 보이는 듯한 디자인이긴 하니까 요거를 좀 가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화면을 조정하는 게 이제 이것도 반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비게이션을 띄워놓을 수도 있고 보조장치 기능을 켜놓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트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트립을 보신 다음에 뭐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실 것 같고, 이 홈에서 위에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 창을 바꿀 수가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이 도로가 시속 몇으로 달려야 되는지 이걸 좀 띄워 놓으시기도 하고, 현재 뭐 이제 키로수 뭐 이런 것도 설정을 해 놓으시고 달리시는 것 같아요. 뭐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 제가 앞에 창문을 열어놨는데 밖에서는 이렇게 세차하는 소리도 들리고 음악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내가 얼마나 조용한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찍는 건데요. 지금 음악 소리가 나고 있는데 창문을 닫으니까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밖에 소음이 안 들리게끔 방음이 잘 되지 않나. 네, 제가 S580을 드디어 타고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 근처가 공사판이어서 도로가 좀 고르지 못한데, 일단은 주행 중에 노면 소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은 전혀 없고 이 승차감이 굉장히 폭신하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마치 밑에다가 엠보싱을 깔고 주행하는 것처럼
이 우철 소음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S580을 타시는 분이 딱 두 분으로 나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차량을 주행하시는 분과 뒷좌석에 타시는 분. 실질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나왔을 때는 일단 이 정숙성 그리고 외부의 소음이 이게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들려요. 이게 너무 안 들리면은 더 사고가 난다고 하는데 뭐 딱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뭔가 다 조용한 느낌이 강합니다. 차가 한 2억 정도 되면은 당연한 건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 S580을 타고 처음으로 이제 썬루프를 열어봤는데 이게 터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게 터치식이 아니에요. 센서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닫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하면은 살짝만 움직이면 닫히고 있더라고요. 야, 이건 완전 신세계입니다. 미션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 정도 RPM에선 변속이 되고 뭐 이 정도 RPM에선 변속이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미션이 왔다 갔다 해요. 저도 벤츠를 타고 있긴 하지만 뭐 벤츠의 단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미션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제 맘대로 하는 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요거 S580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S580을 타면서 느낀 점은 차량이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큰데 이 실주행하는 사람은 이게 큰 느낌은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주행이 일단 편하기도 하고 S클래스라고 해서 뭐 운전이 무겁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 스포티한 부분을 많이 살려서 S클래스지만 좀 차량이 좀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일단 제가 이 엄청 큰 차를 운행하고 있다 그런 듯한 느낌도 없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S580 10대를 출고하고 그중 한 대를 일단은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S580을 큰 돈을 들여가지고 가져온 이유는 A8, 7 시리즈, 그 다음에 S클래스를 타시는 분 중에서 가장 많이 찾으셨던 게 이 S580이어서 저희가 큰 투자를 해서 차량 출고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사고건 관련해서 저희 쪽으로 계속 연락을 주시면 이 S580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 트렁크가 일단 열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항상 벤츠 차를 리뷰할 때마다 이 트렁크의 상태를 보는데 닫히는 걸 눌렀을 땐 와우, S580인데 이 절단되듯이 닫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나 봐요. 저희 저번에 E클래스 뽑았을 때도 이 트렁크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심지어 이 S580이 문을 닫을 때 여기 애기 손 있잖아요. 애기 손 벌써 잘렸어요. 이렇게 된다고. 이거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꽉 닫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닫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 좀 싶어요.